네. 자, 오늘은 자금 관리 부분을 하겠는데요. 제3장 자금 관리도 일반 전표 입력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계속 연장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제3장에서는 자금 관리와 관련된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연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금 시제 관리 173쪽을 보시면은요. 현금 시제 관리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현금을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회사에 현금 출납 담당자가 현금의 출납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 중에 바로 이 현금의 시제 관리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필요 지식.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에 기록하고 매일 현금 시제의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일계표를 가지고 현금의 잔액,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금고에 있는 잔액을 매일 퇴근할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하면서 퇴근을 합니다.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 도난 등으로 현금 시제와 장부가 불일치할 경우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요 임시 계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공부할 때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을 사용하고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키고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대체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론 때도 공부를 두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금관리 시험 볼 때 제가 현금 과잉에 대한 문제를 낼 겁니다. 현금 과잉. 현금 과잉이라는 건 뭐냐면 장부상 현금은 가령 40만 원인데 실제 현금은 44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4만 원이 더 많다 이거예요. 이걸 과잉이라고 하죠. 많은 건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현금 많은 것을 어떻게 갖다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장부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계정 차변에다가 4만 원 증가를 시켜줘야 돼요. 예, 돈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장부를 고친다 이거죠. 현금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차변의 현금입니다. 그런데 대변에 그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현금 4만 원이 분명히 금고에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금 잡아야 되는데 차변의 현금인데 아직 원인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원인을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 바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대변에 기입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다가 원인이 밝혀지면 차변의 현금과 부족, 대변에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결산하는 날까지 즉 12월 31일까지 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과잉이라는 건 남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잡이익으로 처리해 줍니다. 잡이익. 자,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그래서 잡이익 대변에 기록하고요. 이 현금과 부족의 잔액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현금과 부족을 정리하려면 반대쪽인 현금과 부족 차변에다 입력하면 현금과 부족 4만 원이 정리가 돼버리겠죠. 잔액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산 시 현금과 부족 차변에 기록하면서 대변에 뭐로 기록한다? 잡이익으로 기록한다 이거예요. 예. 현금 과잉에 관한 거 꼭 알아두셨다가 자금관리 시험 볼 때 이거 한 페이지로 출제를 하니까요.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반대의 경우예요. 현금 부족하다 이거예요. 자,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장부상 잔액은 44만 원인데 가서 금고에 확인해 보니까 4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갑에 있는 돈 4만 원 빨리 금고에 넣어놓고 퇴근해야 되나요?
예, 그러다가는 뭐 내 돈이 예, 남아날 리가 남아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을 다음날 출근해 가지고 원인을 밝혀야 되겠죠. 예, 근데 퇴근은 해야 되니까 장부를 맞춰 놓습니다. 자, 부족하니까 현금이 나갔다 이거예요. 대변의 현금. 예. 그러면 장부에 이제 현금과 실제 현금이 같아지겠죠? 근데 자, 대변의 현금인데 차변에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에요. 원인을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확인해 보니까, 사장님이 거래처에 직원들하고 식사하려고 거기서 돈을 금고에서 꺼내 갔더라는 것이 그 다음날 만약에 밝혀졌다면은, 현금 과부족 대변에 기입하고 차변에 접대비로 그 영수증 받아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산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 과부족은 하여튼 정리해야 돼요. 결산 때 현금 과부족 같은 임시 계정이 잔액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 과부족 정리해버리고요. 차변에는 이것을 잡손실로 인식합니다. 부족했던 현금은 결산 시까지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잡손실로 비용 처리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금 시제 관리를 아까 현금이 부족하다 또는 과잉이다 이런 것 등의 판단은 뭐냐면 장부하고 실제 잔액하고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현금을 관리하는 장부가 뭐가 있겠느냐? 현금 출납장. 나중에 이제 현금 출납장도 여러분이 보실 기회가 있는데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아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장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수동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표를 입력했잖아요. 전표를 입력하면 현금 관련 거래는 이 현금 출납장에 날짜 순으로 쫙 기록이 됩니다. 적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할수록 현금 출납장도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개표나 또는 월 단위로는 월개표를 가지고도 현금의 시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제가 아니라 현금의 장부상 잔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현금 출납장 말고도 이런 것들이 더 있다 이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현금 시제 확인에 대한 다른 또 설명을 보겠습니다. 1. 매일 확인하는 현금 시제와 차변의 금일 잔고가 일치해야 한다. 네,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차변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서는 이제 이 공식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금일의 잔고라는 겁니다. 금일의 잔고는 전날의 잔고에다가 현금으로 대변 현금 거래를 더하고 차변의 현금 거래를 뺀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일개표에서 금일의 잔고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밑에 일개표 조회하면서 보도록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걸 뭐 일부러 외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걸. 자, 그러면 그 밑에 일개표, 1월 11일부터 1월 11일까지, 즉, 하루치의 일개표, 작성해 보자는 얘기인데요.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일개표라는 것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날짜에 기간을 입력해 가지고 작성하는 것인데요. 한번 작성해 볼까요? 네, 여기 전표 입력과 장부에 세 번째 있습니다. 1 슬롯이 월계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탭이 일개표, 그 다음 탭이 월계표입니다. 자, 일개표 클릭하시고 조회 기간을 1월 11일부터 1월 11일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네, 거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은 지금 이 부분하고 요 끝에 이 부분만 지금 딱 그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가운데가 뭐냐면은 개정 과목입니다. 가운데가 이제 개정 과목이 있는 거고, 왼쪽이 차변이고요.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자, 복리후생비라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 하나만 1월 11일 날 거래가 있었어요. 자, 복리후생비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얼마 발생했냐면 계를 보면은요. 3만 원 발생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그런데 이 3만 원이 뭐로 발생했냐면 현금 거래였어요. 현금. 현금으로 지출됐다 이 말이죠. 비용이니까 지출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했는지 다른 대체 방식으로 즉 현금 외의 방법으로 지출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대체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현금 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를 만약에 이게 지금 아마 식대 지급한 걸 텐데 미소식당에서 밥 먹은 걸 테일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그때 현금으로 밥값을 지불했다고 그때 우리 입력을 했었거든요. 1월 11일 날. 자, 근데 그럼 밥값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무슨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게 있느냐? 외상할 수도 있죠. 외상. 예. 그러면 그건 대체로 들어가요. 또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죠. 그것도 대체로 들어가요. 예, 이런 것들. 또 계좌 이체시킬 수도 있죠. 그것도 대체예요. 예. 미지급금, 보통예금 이런 수단으로 만약에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면 그런 건 대체고 현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면 현금란에 찍힙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계표라고 하는 양식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중앙에는 개념 과목이 있고요.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한다.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한다. 또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한다.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한다. 자본도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한다.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이걸 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까 그 위에 있는 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일잔고, 여기 전일잔고라는 게 여기 있어요. 일계표에 여기. 자, 금일잔고를 계산하는 방법은 전일잔고가 지금 대변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전일잔고라고 한 거고 더하기 대변의 현금거래. 대변의 현금거래라는 것은 이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제로죠.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뭐냐면 현금이 입금된 거예요. 그래서 전일잔고에다가 현금 입금된 걸 더합니다. 거기 책에 보면 더하기 돼 있죠? 빼기 차변의 현금거래. 네. 여기 현금 왼쪽에 있는 게 차변의 현금 거래입니다. 자, 3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죠. 그러면 전일잔고 1280만 원에다가 현금 입금된 건 없으므로 현금 나간 게 3만 원입니다. 그러면 1280에서 3만 원을 빼면은 이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 금일잔고 1277만 원이다 라고 차변 쪽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설명이 지금 그거예요. 요 아래 설명. 주의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1월 11일 거래는 복리후생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라고 해석되며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현금란의 3만 원은 현금의 지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월계표인데요. 기간을 1월부터 1월로 했습니다. 그러면 1월 한 달이 됩니다. 1월 한 달. 1월 한 달 동안에는 아까보다는 좀 거래가 좀 많았겠죠? 한번 볼까요? 자, 월계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1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 인쇄된 내용, 이 내용과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하고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자, 가운데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자, 보는 방법 말씀드리면은 자, 당좌자산 중에 외상매출금이 거래가 있었네요. 자,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란 말이죠. 당좌자산, 매출채권이고요. 자, 외상매출금 대변에 있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은 자산인데, 여러분 자산은 대변에서는 감소하는 거죠? 감소한 거예요. 자, 외상매출금이 감소했다는 것은 뭐냐면 외상대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은 없어집니다. 예, 근데 뭘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현금으로 받았다. 예, 현금 거래다 이거예요. 외상매출금을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외상매출금 여기 대체에 어떤 숫자가 있다고 볼까요? 자, 이건 뭐예요? 외상매출금을 이것도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다. 근데 뭘로 받았다? 현금 아닌 걸로 받았다요. 현금 아닌 걸로. 현금 아닌 걸로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계좌이체,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든가, 어음으로 받았다든가, 예, 이런 것을 대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미지급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유동부채. 자,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는 거죠. 예, 부채가 증가했어요. 88,000원. 근데 어떻게 증가했어요?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증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월 중에 우리가 이 88,000원짜리 미지급금이 현금 아닌 거래다. 예를 들어서 카드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카드 거래. 예.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로 뭔가를 지급하면, 지불을 하면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사용대금이 미지급금이죠. 예. 신용카드 사용하면 미지급금이에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현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1월부터 1월이면은 1월 말에 현금 잔액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금월 잔고. 자, 이 금월 잔고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은 전월 잔고 여기 있죠? 그 옆에 여기에 전월 잔고 여기 있어요. 1280만 원. 그죠? 거기에다가 이번 달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 200만 원. 220만 원. 밑에 개. 이걸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현금으로 지출된 58,000원을 뺍니다. 그러면 1494만 2천원이 금월의 잔액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 장부 보는 법을 책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부라는 건 월계표, 지금 얘기한 건 월계표입니다. 밑에 주위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1월에 외상매출금 22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예. 라고 해석을 하며 대변이 기록되어 있는 현금난 220만 원은 현금의 입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현금은 현금의 입금이요. 차변 쪽에 있는 현금은 현금의 지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75페이지 수행과제 해봅시다. 현금 시제 관리. 주식회사 3일 패션의 현금 시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행하시오. 1번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아까 일계표, 월계표 보는 법은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현금 출납장을 가지고 3월 31일을 입력해서 잔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회계 단추 누르시면 돼요. 누르셔가지고 현금 출납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현금 출납장? 네, 클릭하시고요. 3월 31일 현재니까 3월 31일부터 3월 31일 하루치만 보면 되죠? 네. 자, 3월 31일 날은 현금 거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잔액은 알 수 있죠. 이게 잔액이에요. (1159만 원). 책에도 보시면 1159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책에서는 앞에 위에 기간을 어떻게 넣습니까? 3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입력했네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여기서 3월 1일부터
뒤에 날짜는 3월 31일, 엔터. 네, 교재에 인쇄된 내용하고 똑같죠? 3월 달에 현금 거래가 2번 있었어요. 이렇게 2번. 3월 10일 날 근로소득세 예수금 납부했고요. 3월 10일 날 또 지방소득세 예수금 납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잔액은 이것입니다. 1159만 50원.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다음에 수행 2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수행 2번은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은 뭐냐. 이거는 이제 한 달 동안의 그 거래만을 모아보는 것은 월계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계표로 가겠습니다. 자, 월계표 찾으시고요. 1월계표. 기간을 2월 한 달이라 그랬습니다. 2월부터 2월로 기간을 입력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건 계정 과목이고요. 네. 여기서 뭘 물었냐면 판매 관리비 중에서 말입니다. 판매 관리비 중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거. 네. 자, 요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 여기 4개 보이시죠? 급여,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 이 4개 중에서 현금 지출이 제일 많았던 건 이거죠. 10만 원짜리. 그래서 접대비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부를. 현금 시제와 관련된 장부. 현금 출납장, 일개표, 월개표. 예.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더 있긴 해요. 네. 우선 책에 소개된 것만 먼저 알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176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예금 관리. 네. 우리가 이제 예금과 관련된 계정 과목 알고 가면 됩니다. 네, 예금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책에서 정리했는데요.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예금 구분 관리. 보통 예금은, 자,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며, 당좌 예금, 네,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죠. 예금은 당좌 한도 금액 내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다. 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인출을 하는데 우리 회사가 뭐 인출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대개 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정기예금 이것도 개정 과목입니다. 정기예금도 우리가 이제 뭐 은행에 가서 1년짜리 예금에 가입했다 이런 게 이제 정기예금이잖아요. 계정과 회계에서도 계정 과목을 똑같이 써요. 정기예금이라고. 자, 정기예금은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하고 기간 만료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는 예금을 말한다. 예적금 현황. 기업의 영업활동 중 발생한 예금과 적금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적금 현황이라는 장부를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예적금 현황에 가면은 우리 회사 여러분들 그 거래처 등록할 때 말이죠.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거래처 등록할 때 금융이라는 탭에다가 예적금과 관련된 거래처 2개를 입력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적금 현황을 우리가 조회하게 되면 국민은행 당좌하고 신한은행 보통하고 이거의 현황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예적금 현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행과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수행과제 하나 있죠? 증빙을 보통예금 거래 내역, 보통예금 통장의 거래 내역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는데요. 언뜻 보니까 돈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주식을 샀다 이 말이에요. 100만 원어치 산 모양이에요. 네. 자, 그 옆에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100주 곱하기 10,000원 하니까 딱 100만 원이네요. 10,000원에 구입하고 구입 금액은 신한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했다. 그래서 보통 예금 아까 통장 내역을 보니까 찾으신 금액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회계 처리를 수행하라. 여기다 이제 분계를 한번 써보고 갑니다. 자, 우선 보통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있고요. 보통 예금에서 인출했으므로 자산이 감소한 거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되는 거죠. 보통 예금은 은행 관련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코드 걸어줘야 됩니다. 신한 금액은 100주 곱하기 10,000원,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예금에서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주식을 구입했기 때문인데 이 주식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 단기 투자라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주식의 계정 과목을 뭘로 사용해야 되느냐?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자산입니다. 샀으니까 그 자산은 증가했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다? 100만 원어치 산 겁니다.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그걸 같이 하겠습니다. 날짜를 며칠로 해야 되니까, 보통 예금에서 거래한 4월 10일 날짜로 입력해야죠. 4월 10일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4월 10일 날짜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거래처는 뭐 쓸 필요 없습니다만 적요에다가 이렇게 타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로 열고 주식회사 진주 하면은 이 주식의 그 종목 이름이라고 그럴까요? 예, 주식의 종목 이름. 그 다음에 수량 100 곱하기 요거 만 예, 이렇게 종목명 써주고 한 칸 띄우고 수량 곱하기 단가 이런 식으로 적요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금액을 100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1 플러스 100만 원.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 자산 증가했고요. 이제 대변 기입하겠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인출했죠.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요. 신한은행 보통입니다. 신한 엔터 보통. 적용은 똑같이 해주십시오. 엔터. 그리고 100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풀이 보시면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래처명을 그냥 생략하고 지나갔고, 우리는 그 대신 적요에다가 주식회사 진주라는 종목명을 써줬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적금 현황을 확인하라고 그랬군요. 수행 3번을 해야 되겠네요. 4월 10일 현재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라. 조회를 수행하시오 이랬거든요. 자, 예적금 현황이라는 장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자, 전체 메뉴 가보시면은요. 금융자금관리라는 박스가 여기에 있어요. 예.
일반적인 회계장부는 여기에 있고요. 금융과 관련된 장부를 따로 모아놓은 게 여기 금융자금관리라는 박스입니다. 자, 거기에서 예적금 현황 두 번째 메뉴를 클릭해서 실행하시고요. 4월 10일 현재로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날짜를 4월 10일로 입력하면은 4월 10일 현재 잔액을 보여줍니다. 국민은행 당좌 계좌 잔액은 3,895만 원이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의 잔액은 2,946만 2,050원이다. 그래서 우리 회사 지금 예금의 총 잔액은 4월 10일 현재로는 6,841만 2,050원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행과제 풀이 책에 쭉 있으니까요. 혼자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8조. 이번에는 자금과 관련된 것 중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관리하기. 자, 필요 지식을 보면은요, 카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법인카드 관리대장이라. 자, 우리가 이 법인, 규모가 좀 있는 법인은 법인카드를 한 장만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요, 팀별 아니면 부서별로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카드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주죠. 그러면 그 재무팀이라든가 어디에서 그 은행을 업무를 보는 데서 법인카드를 발급을 해 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법인카드를 발급받는 거라든가 은행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그 장부가 관리 대장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회계 처리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인 그 카드 관리 양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뭐 이걸 작성하라고는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 2번 밑에 보시겠습니다. 카드 거래 관련 회계 처리. 네, 우리가 앞에서 자산 부채를 하면서 카드 관련 거래가 몇 번씩 나왔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실습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지 않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실무 수행을 프로그램에다가 직접 이 수행을 해보고 하게 되면은요, 오랫동안 기억이 났습니다. 자, 카드 거래 관련 회계 처리를 보면은 우선 카드로 매출을 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을 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카드를 긁어줬다는 거죠. 소비자가 우리 회사의 매장에 와서 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이죠. 매입은요, 매입은 우리 회사의 법인카드로 외부에서 사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식사를 했다든가, 네, 책을 구입했다든가, 전자제품 같은 걸 사무실에서 사용하려고 사왔다든가, 이런 것이 매입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상품을 사오는 경우도 있죠. 판매용 상품, 그것도 매입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과 매입으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만약에 상품을 매출하면서 카드 전표를 발행해 줬다. 즉 고객이 자기 카드로 우리 회사에 옷을 샀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회계 처리는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만약에 그 옷이 10만 원짜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 대변은 상품 매출 10만 원입니다. 자,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수익이 10만 원 발생했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이 10만 원 증가하는 건데요. 현금이 아니고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라는 개정 과목인 걸로 우리가 볼 때, 상품을 팔았는데, 매출했는데, 카드를 사용했구나. 아니면
그냥 카드도 결제 못 받고 한 달 후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받는 거. 이런 건 외상매출금이죠. 그것도. 자, 그러나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받은 것도 외상매출금이다. 받았는데 왜 외상매출금이냐? 안 받았어요, 아직. 예. 카드라는 것은요, 우리 회사의 그 전자기기로 그냥 긁은 것이지, 지금 우리 회사 통장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예. 언제 들어오죠? 카드사에서 2, 3일 지나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인 거예요. 이때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카드사예요. 만약에 고객이 현대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가 현대카드가 돼요. 삼성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거래처를 삼성카드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은 매출인데 이번에는 상품이 아닌 다른 매각, 상품이 아닌 것을 카드로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고객이 와서 우리 회사의 비품을 사갔다. 우리 회사 비품, 당근에다가 자 우리가 2년밖에 사용을 안 했고 성능도 아직은 좋은데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어가지고 공기청정기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하고 당근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잽싸게 사겠다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회사 와가지고 카드로 좀 살 수 없느냐. 근데 우리 회사에 외장에 카드 있으니까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긁고 공기청정기를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상품 외의 매각입니다. 자, 차변에는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이때 거래처는 카드사가 됩니다. 삼성카드로 만약에 그 공기청정기를 긁었다, 사겠다고 그러면 미수금의 거래처가 삼성카드가 되는 거죠. 대변은 이제 비품이죠. 비품을 매각했으니까 대변의 비품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부가가치세도 반영을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지금 아직 실습을 안 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무시하고 즉 없다고 가정하고 지금 연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카드 매출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잘 알아둬야 되는데, 많이들 까먹습니다. 이걸. 왜 외상매출금으로 해야 되는지, 왜 미수금으로 해야 되는지를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잘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는 매입을 보겠습니다. 매입. 매입을 상품을 매입하고 우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줬어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합니다. 대변의 외상매입금이 돼요. 카드 결제해줬는데 왜 외상매입금이죠? 예. 카드로 우리가 긁었다는 것은 빚을 진 건데요. 이것을 만약에 상품이 아닌 것을 긁었다라고 하면은 미지급금이 많습니다. 그 밑에 미지급금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상품을 매입하면서 신용카드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상품이니까 외상, 재고자산을 우리는 카드로 구입하면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야 되고요. 매입채무로.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면서 카드로 긁었으면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이나 외상매입금이 다 부채입니다만은 외상매입금은 매입채무라고 하고 미지급금은 일반 채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카드 관련 거래를 정리한 이 표가 4줄짜리 표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걸 잊어버려가지고 카드 관련 거래에 대한 분계가 나오면 흘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잘 챙겨 놓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수행과제. 여기서부터는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한번 또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